안녕하세요. 육도인의 굿잡 육도인입니다. 오늘은 면접극장 토론 면접편입니다. 이성우 박사님, 박신영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지원자들이 토론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토론 면접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니까, 1편에서는 압축적으로 조금만 보여주고, 우리가 그 토론 내용에 대한 요약과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토론 그 풀 영상은 뒤에 별도로 따로 방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압축적으로 좀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깐 보죠. 어떻게 토론을 했나? 면접 주제는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인데 지금 상향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상향하는 게 좋은지 또는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토론 시간은 30분입니다. 찬성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법이 발의된 게 80년대에 발의된 법입니다. 근데 저희의 기대 수명은 지금 그때에 비해 15년이 올랐는데 지금 노인 기준 연령은 그때랑 지금 같은 기준 연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명에 맞춰서 노인 기준 연령도 지금 상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는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효과 측면에서 반대를 시작하겠는데 사회적 혼란 부작용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현재 노인 연령층을 올리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현재 정부의 연금 수준이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시기를 늦춘다는 말은 과연 정말 노인들에게 이 효과가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반대를 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반대 측의 입장이 추후에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예 연령은 계속해서 65세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정말 천천히 올려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현재처럼 복지 상태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린다면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 따르면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1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노인 복지제도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정된 예산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많은 수의 노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인 다음에 지금 기대 수명에 따르면은 65세에서 70대 사이에서 저희가 5년을 늦춘다고 해서 그 사이에서 갑자기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뭐 재정 부담이 덜 되거나 그렇게 저는 절대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일단 토론을 이 맛배기식으로 잠깐 봤는데 주제는 저거였습니다. 65세 정년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진행하라였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그 주제 선정하시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셨는지 하고 그다음 토론 내용을 우선 잠깐 요약을 해 주시죠. 이 토론을 잘 진행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4명의 지원자를 2명 나누어서 이제 찬반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찬반 측의 핵심적인 주장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노인 연령 상한 기준을 65세, 70세로 올리는 것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의 핵심은 기대 수명이 상승하니까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지 예산이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된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사회적인 비용이 그런 측면에서 너무 많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70세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반대 측의 주장은 지금 70세로 올리게 되면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 혼란을 유발한다.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래서 이제 반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30분 동안 진행이 됐고 토론 중에 찬성 측에서 반대하는 측에다가 또 반대하는 측에서 찬성하는 측에 몇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0분 동안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이 네 지원자 중에서 이 찬성이냐 반대냐는 어떻게 나눴어요? 주제를 65세 노인 연령 상한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것이 이번 채용의 토론 주제다. 주제는 회사에서 제시를 한 거고요. 회사에서 이 토론 면접을 보기 한 어느 전 정도의 주제를
일단 그 사전에 준 것이 아니고 네. 사전에 주는데 그 며칠 전에 준 것이 아니라 예. 토론장에 온 면접장에 와서 한 1시간 전에. 한 시간 전에, 네. 한 시간 전에 이제 주제를 받고, 네네. 나는 찬성을 할 것이다, 반대를 할 것이다. 이거는 누가 갈라줍니까? 그거는 회사가 지정하진 않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제 4명끼리 조를 짰고 그 4명 중에서 찬성 2명, 반대 2명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한 주제에 대해서 그건 이제 모르는 거네요. 그 자리에 가봐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찬성 논리를 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식의 입장을 주어지더라도 그걸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이제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는 그렇습니다. 이제 토론 면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로 이제 그 아까 이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상대방의 이제 어떤 질문들이 뭐 공방이 오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질문들이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요약했듯이 이제 찬성층 입장에서는 기대 수명 상승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노인 연령도 또 이렇게 그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는 그렇게 청년 그 노인 인구를 이렇게 연장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어떤 복지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기대 효과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찬성 측에 대한 뭔가 허점을 파헤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성 측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반대 측의 주장 내용의 핵심이었던 그 복지 사각지대, 이제 이런 측면, 그리고 전면적인 어떤 그 주장, 그 복지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냥 65세에서 10세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그 전면적인 그런 준비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에 그 허점을 팔고 드는 그런 토론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이 질의응답, 토론을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30분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질문과 응대들을 잘했어요. 토론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 나중에 풀 영상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번 토론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는데 우선 박 센터장님, 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처음 진행하는 분들 치고는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끊임없이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토론 면접 진행을 하다 보면 질문하고 답변 사이에 포즈가 길거나 뭐 질문할 거리가 없어서 질문해야 할 사람이 질문을 못 하거나 약간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이번 경우에는 좀 상당히 많은 질문과 상당히 많은 대응 답변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나름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개별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뭐 박사님 의견 듣고 저도 제 첨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토론 뭐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무난했다, 무난하게 잘했다, 아주 엑설런트하다 이렇게는 이제 보긴 좀 어렵고. 무난하게 잘했다는 건 잘한 적도 있고 네. 아쉬운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데 네. 어떤 점이 좀 아쉬웠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론 과정을 TV나 다른 여러 어떤 그 기회에도 우리가 이제 보는 기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주로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제 TV 토론 과정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주장하는 사람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주장하는 메시지의 근거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선거 때도 그렇고 또 일반적인 어떤 토론 주제로 토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채용 면접에서의 토론도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이제 한다고 보면 과연 그 주장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청중들에게 전달이 됐느냐 이제 하는 측면을 가지고 일단 토론을 잘 했냐 못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의 어떤 그 주장의 근거가 처음에 한 가지씩만 얘기를 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그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 연령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찬성 측에서는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크고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그 노인 연령을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늘상 면접에서 두 가지씩 화법으로 답변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토론에서도 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려면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1, 2, 3 이렇게 좀 나누어서 근거를 얘기하는 모습으로 전개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네. 그 점이 가장 좀 무난하게 잘 했으면서도 또 이번 토론에서는 아쉬웠던 점이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근데 뭐 그 전에 30분이나 뭐 1시간 전 정도의 그 질문을 주면은 사실은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면은 그 준비하기가 사실 시간이 빠듯하진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는 모든 그 주장의 근거가 신뢰가 있고 객관적이 되려면 그 근거가 복수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의 근거만 가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짧은 3개가 부족하면 최소한 2개 정도의 논리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입장이고 시간이 짧더라도 첫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노인 연령을 상한하는 것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실제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 몇 가지 근거가 3가지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있는데 얘기 중에 설명을 이렇게 못했다. 얘기 중에 풀어나간 것이고 따라서 그 얘기 중에 풀어나간 내용을 초반에 이렇게 딱 짚고 넘어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네. 센터장님은? 예, 저는 좀 개별적으로 조금씩 네.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이제 기조 발언을 B와 D 각각 찬성편, 반대편에서 했었는데 뭐 B는 무난했다며 D는 기조 발언 자체가 좋고 복지 사각 시대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반대한다는데 이 내용이 조금 약간 맥락 없이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A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토론 면접을 좀 리드를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토론을 리드를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꼭 밝혀주셨으면 이것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뭐뭐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공격적인 질문을 진행을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패를 읽을 수 있게끔 본인이 패를 듣고 나서 본인 의견을 제시하는 식으로 A가 이렇게 몰아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C가 지속적인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A와 C는 그 내용의 어떤 컨텐츠적인 부분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토론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갖고 대답한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좋게 봤고요. 다만 이제 A, B, C, D의 그 태도를 가지고 조금씩만 좀 분석을 해보면 A는 같은 팀 멤버에 대한 의견을 조금 경청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B에 대한 이야기가 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고요. B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 이런 부분들의 마무리가 좀 약합니다. 자신 없다는 느낌이 들게끔 좀 마무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 조금 약했고요. C는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코를 만진다거나 다리를 친다거나 하는 그런 약간 좀 그런 태도를 좀 보이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약간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지속적인 답변을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토론 면접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만 상대방을 이해를 시키고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좀 약하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2대2 면접이면은 이제 팀을 이뤄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팀 간의 역할 분담이랄까? 이런 것들도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우리가 이제 그 봤던 영상에서 그 토론을 평가해 보면 내용적으로 가장 이제 부족했던 건 아까 메시지 전달이 잘 핵심 1, 2, 3가 요약된 부분이 약했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찬반 토론은 그 찬성 측 2명, 반대 측 2명 간의 토론이거든요. 자유 토론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찬성 측 2명 간의 또는 반대 측 2명 간의 일종의 호흡, 뭐 팀워크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한 그 어떤 그 구분이 토론 직전에 그 본인들끼리 좀 대화를 나눠서 역할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그 우리 박신영 센터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찬성 측에서는 주로 A가 그 대답이나 질문을 많이 했고, 또 반대 측에서는 C가 주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A, B로 이루어진 그 찬성 측에서는 그래도 B 지원자가 상당한 부분 한 6대 4 정도의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D 반대 측에서 보면 C가 한 80% 이상, 그 D가 한 20%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20% 정도로 뚝 떨어지는 형태로 발언의 빈도가 낮은 거는 그 자체 D 지원자가 본인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이제 C 지원자도 동료 그 B 지원자를 배려하지 못했다 뭐 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C 지원자가 주로 얘기한다 그래서 또 C 지원자를 좋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내용적으로도 좀 이렇게 두 명 간의 역할 분담을 하고, 또는 이제 질문을 하거나 어떤 그 대응을 할 때도 주 공격 그 수비 이런 형태로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대강의 구도는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 내용, 이 사람들이 그 자기 팀에서 제시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형식, 그 토론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시간 구분,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준비할 때 내용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토론을 어떻게 하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도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면접에 대해서는 평가 첫 번째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효과적으로 토론 면접을 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토론하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꼭 현재 노인 연령 65세 이상에게 지하